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주주님들 오늘 마음이 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마이너스 7%대로 깊은 음봉이 발생한 건데, 특히 이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 영상부터 입이 닳도록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. 오늘 차트를 보면은 장중에 결국은 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더니 저항에 막혀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탈까지 만들면서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. 우려했던 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, 자, 그래서 이 십자봉 이후에 방향성도 설명을 해드리고, 그리고 특히 지난 영상에서는 이 월봉상의 각도를 이야기하면서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각도죠. 이 각도에서는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. 그 과정,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는데,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탈이 발생을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현 시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제가 문자로 싹 취합을 해봤더니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자, 먼저 우리 기술 대체 왜 떨어진 건가? 자, 그럼 이대로 이 시세가 완전히 끝이 난 건지, 세 번째로는 끝이 아니라면 이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다시 가나? 네 번째로는 뭡니까?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? 딱 이 네 가지로 취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바로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서로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이렇게 파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기술 이 왜 떨어졌을까요? 네. 이 원자력 테마가 끝이 나서요? 아니죠. 이 원자력 테마는 제가 강조를 했던 대로 시장에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 이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고,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 절박함 속에서 터져 나온 시세입니다. 한마디로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오히려 강력한 이 호재가 되는 종목이긴 하죠. 그런데 오늘 밀렸다는 거예요.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. 이건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이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 기술 지금까지 시원하게 잘 올라왔죠. 하지만 이 중간중간 이 조정이 왔을 때에 대한 시기를 복기를 해보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왜 밀렸죠? 네. 결국 그때마다 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이 악재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깊은 음봉을 만들면서 쉬어갔던 겁니다. 지금도 똑같습니다. 유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고 미국장은 또 하락 마감하면서 어떤 추가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지금 다시 한번 이 시장에 거대한 이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. 즉 이 우리 기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이 된 게 아니라 이 시장이라는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결국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야 한다. 이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, 자, 두 번째로 그럼 이대로 시대가 끝이 난 건가? 아니죠, 여러분.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이 총칼을 겨누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전쟁이라고 부릅니까? 이 에너지 전쟁이라고도 부르잖아요. 그만큼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. 여기에 정보 정책도 보세요. 모든 방향이 결국 이 에너지 쪽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풍력부터 뭐 태양광, 원자력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거대한 테마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. 그런데 주가라는 게 매일같이 이렇게 수직 상승만 할 순 없죠.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큰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잠시 이 노이즈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노이즈 구간을 어떻게 버텨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던 거고요. 그럼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다시 가나?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돌아와 줘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미쳐 날뛰는 유가가 잡히던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추세를 회복하고 확실히 이 지지 라인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움직임들이 썩 좋지만은 않죠. 유가도 보시면은 이 100달러 이 세 자리 숫자로 가는 게 상당히 위협적인 거예요. 왜냐면 이때 순간적인 돌파만 나오고 그동안 이 100달러에 대한 위협을 하지 못했는데, 보시면 어떻습니까? 유가가 아래의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너무 이쁘게 올라오고 있다. 그러면서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데 여기로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가를 주무르는 이 주포들이 여기서는 시세를 꺾기보다는 지금 위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하게 펌핑을 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미국 증시도 이미 중요 라인을 이탈을 했죠. 결국 이 우리 시장에
한 번 더 이 충격파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. 그럼 과연 이 앞으로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죠.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, 자, 결국 이 시장이라는 거는 다시 자기가 갈 길, 즉 이 주된 방향성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. 어떤 식으로 그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, 자, 우리 기술은 제가 이 11선이 이 주포의 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. 원희골딩스 사례랑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, 오늘 물론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맥점이 깨지긴 했어요. 여긴 비중 축소에 대한 대응이 맞죠. 그리고 만약 이 11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을 한다면 그동안 이 수익을 잘 온전히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일단 좀 수익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. 왜냐? 그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제가 강조했던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,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할 거예요.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며칠 이 충분한 이 텀, 즉 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. 내일 만약에 이 11이동 평균선을 기가 막히게 지켜준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, 우리가 우려했던 그 하락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날의 갭 있죠, 갭. 여기까지는 좀 하락에 대한 문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가격적으로 보면 17,000원과 18,000원 사이에 갭이 되겠네요. 일단 거기까지 밀리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지수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. 자, 오늘도 원희골딩스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, 원희골딩스 역시 이 처음에 11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던 주가가 결과적으로 이 깨짐이 발생이 된 뒤에 어떤 흐름이 발생했냐면, 얘도 마찬가지예요. 국가권에서는 빠질 듯 말 듯 합니다. 빠지더라도 꼬리 달고, 그죠? 근데 그게 딱 깨지면 이렇게 좀 거세지는 매도가 떨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어느 라인에서 저점이 발생이 됐죠? 네, 보신 대로 이 캡, 상승 시에 돈이 들어왔던 이 흔적에서 정확하게 이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하고, 그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다시 이동평균선을 타고 유유히 이 상승을 해줬습니다. 즉, 이 지지에 대한 시점을 체크를 하고 이 구간과 이동평균선을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구간에 대한 이 분할 매수를 우리가 지금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. 흐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충분히 이 좋은 수익이 발생하더라. 그 구간에서 이 분할적 접근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지금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된 건 아니고, 물론 이 현재 위치별로에 대한 대응이 중요들 하시겠지만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기준을 보시면 돼요. 자, 5일선을 타고 가는 주가를 5일선이 깨졌을 땐 이탈을 하는 거죠. 기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그 기준이 살아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이야기죠. 자, 결론을 지어서 오늘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이탈이 발생하면서 일단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 분할 매도죠.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 11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까지 발생한다면 우리가 계획을 했던 대로 전량 엑시트를 하고, 제가 말한 이 파동, 이 충분한 되돌림을 지켜본 뒤에 그때 이제 다시 이 매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,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우리 기술의 다음 이 핵심 맥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려운 시장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
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자,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자,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
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